네, 시장 이슈. 오늘은 특별히 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린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말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최근에 또 곡물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관심주로서 또 음식료 관련주들도 많이들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주요 부문별 이 상승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서 풀어볼까요? 예, 일단은 원자재별로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 역시도 지난해 연간 전망을 다 통해서 그리고 그전 8월 달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미국의 대선 시즌이 적극적인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접근하면서 2021년을 갖다가 모든 원자재가 회피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시장에서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원자재를 갖다 놓고 보면은 특히나 이제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원유 쪽 단에서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을 갖다 했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특히나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유가 사우디 이외에도 미국 쪽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 생산자들 입장에서 적정 유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WTI 12개월물이 지금 현재 이미 50불을 갖다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땐 공급이 늘어나고 캔자스시티라던가 아니면 댈러스 연준에서 서베이한 결과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놓고 보고 있지만 다만 이는 단순히 서베이일 뿐이고 실제로 추정치로 놓고 봤었을 때는 캐펙스 지출은 불과 2%대 증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셰일 기업들이 이자 상환이나 내지는 배당금에 지급하는 주력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셰일 쪽에서의 공급도 굉장히 더딜 수 있다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유가 쪽에서도 투기적 포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구리인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번에도 양신 일종을 갖다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발개위에서 양신 일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거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부터 친환경 인프라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겠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도 복합적으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광산들이 여전히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슈 때문에 조업이 재개가 제대로 활동이 좀 제한받고 있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겠고요. 대두나 옥수수 역시도 라니냐 이슈가 못해서 3월에서 4월까지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3월 1일부로 곡물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원자재에 있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게 현상이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곡물 가격 상승이 이제 12월부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원유 같은 경우에 WTI 기준으로 그래도 50달러 선을 상회를 하고 있지만 일단 50달러 선을 지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뭐 구리라든지 철광석 가격까지도 경기 회복 기대도 그렇고 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 시황이 또 달러와 가치와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되잖아요. 사실 상승의 그 이면에는 달러 약세가 큰 힘을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가 주춤해지고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금 가격이 최근에 주춤해졌잖아요. 그럼 그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는 주춤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보세요? 예, 저희 역시도 사실 비슷한 동의를 갖다 하는 부분이겠고요. 이미 저희 쪽에서는 1월 4일부터 자료를 갖다 통해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갖다 했었던 바 있고요. 그 경고에 대해서는 결국엔 달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실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재만을 갖다 반영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투기적 포지션만 놓고 보더라도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1988년 이래 투기적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2005년 내 최고치이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가 부담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반등이 여기서 나와준다면은 굉장히 좀 리스키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봤었을 때 달러의 밴드를 갖다가 달러 인덱스의 하단을 85포인트, 상단을 95포인트 어쨌든 약세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결국 시장은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달러의 중간 구간별로 했었을 때 강세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경기입니다. 결국 FX는 성장률의 함수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논 US보다 더 강해질 때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로 놓고 봤었을 때 보시면 1분기 때 성장률은 어느 정도 튀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때는 2분기입니다.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G20 성장률 대비 스프레드가 대략 1.9%포인트 먼저 상회하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물인 개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할 테고요. 이미 명목금리,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독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 먼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지금부터 달러의 반등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입니다. 결국 미국 달러 인덱스의 60%대를 갖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또 내지는 유럽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럽 쪽에서의 경기가 중요한데 유럽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오늘부로 독일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시 봉쇄령 락다운을 갖다가 한 번 더 연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연정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유럽의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강할 수가 있다. 요 최근에 미국의 아이비들 쪽에서도 뭐 이제 도이치라던가 내지는 뭐 제비 쪽이라던가 이런 달러에 있어서 유로화의 좀 더 강세 포지션에서 좀 더 중립으로 좀 놓게 보기 시작했고 달러에 있어서는 좀 더 강세 포지션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시장의 경기의 펀더멘탈적인 측면과 컨센서스 그리고 시장 분위기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장기적 방향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 방향에 있어서 구간별 방향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할 구간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기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일단 연말까지는 좀 약세 기조를 그래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단기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주춤해진다면 그때는 사는 조정으로 이용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앞으로의 나타날 조정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필요할 텐데요. 다만 당장은 이제 결국엔 떨어지는 칼을 갖다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는 오히려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갖다 필요할 테고 오히려 조정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하수에서 좀 대다수죠.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인데 좀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 저는 좀 무릎에서 사는 게 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봐주셔도 되고요. 그럼 관련 종목과 업종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뭐 철강, 구리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농업 사료 관련주들도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해외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같은 움직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회복할 수 즉 경기가 회복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자산들, 시클리컬이나 이런 쪽 자산들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경기보다 좀 경기가 움직였었을 때 주가는 경기를 선행합니다. 반면 이런 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갖다 동행 내지 소폭 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자산들 측면에서는 결국 시크리컬이 이제부터 움직일 타이밍이 맞거든요. 왜냐 작년부터 봤었을 때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경기 회복하고 이제부터 글로벌리하게 좀 더 회복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결국엔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들이 움직일 텐데 미국 같은 경우 YTD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상위가 에너지 중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아는 화학 쪽이라던가 그 다음으로는 석유를 갖다가 생산하는 탐사하는 이런 쪽에서의 수익률들이 두드러졌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철 금속 같은 금속 광물 광산 쪽에서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두드러졌었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겠고요. 중국 역시도 첫 번째로는 화학 쪽에 두드러졌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익률이 비철 금속이 3.3%대로 YTD 기준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는 글로벌리하게 교회 인플레이션 방향과 경기 방향을 갖다가 모든 섹터들이 다 동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현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고 달러 반등으로 해서 주춤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어디가 지금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습니까? 구간별로 봤었을 때 아니면 상품별로 봤을 구간별도 때. 그렇고 산업별로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쉬었다 가는 걸 보고 지금보다는 이제 그 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지금 이미 웬만한 원자재들이 다들 올라왔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선뜻 저가 매수나 이런 걸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 발 늦은 거죠. 그렇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해치할 수 있는 자산, 앞으로 달러의 강세에 있어서 해치할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쪽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귀금속 섹터 이런 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요즘 좀 주춤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여타 원자재들 중에서 특히 YTD 수익률 측면에서는 귀금속이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귀금속이 왜 안 좋았느냐? 달러 강세 때문이다. 그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 금리의 영향을 갖다 좀 더 많이 받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 요 최근에 결국엔 미국의 명목 금리가 1%포인트 1% 선을 갖다가 상회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질 금리가 상방 압력에 노출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귀금속에 악재로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평가는 오히려 귀금속 섹터다. 특히나 금이나 은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다면은 분명 금도 달러가 강했었을 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3월 이전까지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는 결국엔 인플레이션 헤지, 그러니까 실질 금리의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왜? 유가의 기저를 놓고 봤을 때 작년도 3월 초부터 유가가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그럼 3월 초부터 4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그로스가 140%대, 150%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도 그럴 테고 명목 금리가 상승한 속도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실질 금리의 하방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때 구간에서는 금이나 은 쪽이 좀 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매력도가 높다. 특히나 금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의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금 쪽이나 이런 거에 좀 선호할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저감에서 네. 다른 자산들의 저감에서는 좀 달러의 강세가 좀 진정된 이후에 자산들에 있어서도 좀 진정된 이후에 네. 접근이 늦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제 금과 은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나서 사실 제품 가격까지 반영이 되기는 좀 시차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이 올라선다고 해서 주춤해질 때 봐도 나중에 반영되는 걸 고려했을 때 관련주들은 언제 그러면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관련주들은 그때그때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에 반영이 늦다라는 거지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같이 거의 반영을 한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식은 경기를 선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 내지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갖다가 실물단의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주가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시차는 많이 존재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흐름과 이제 연동이 돼서 예.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는데요. 원자재 가격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뭐 달러 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으면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접근한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옐런 의장이 어제도 얘기를 했다시피 결국 달러화에 있어서 기존의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즉 약달러 기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버렸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게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있어서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암시를 갖다 했었고 특히나 미국이 그전에는 때렸다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민주당 성향은 동맹국과 함께 좀 더 압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도 아직 시장에 반영을 안 하는 상태고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법인세나 이런 거 이제 증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추후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어쨌든 이러한 거는 시장에 앞으로 계속 반영해야 될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별로 봤을 땐 지금부터 최소 못해도 2분기 동안은 조심하자.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더 귀금속 쪽 섹터에 대해서 네. 비중을 갖다가 확대해 나가고 어쨌든 물론 지금부터는 금이 조금 더 세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본격화되는 구간이 3월 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차가 있을 테니까요. 다만 그때를 갖다가 기점을 봐가지고 좀 매수 타이밍을 보자. 그리고 이 다음에 진정이 달러화의 강세 포지션이 좀 더 진정이 됐었을 때 유가라든가 WTI 그리고 코맥스 구리 내지는
농산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투기적 포지션이 좀 진정됐었을 때 그리고 RSI도 진정이 됐었을 때가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가 저가 매수에 용이한 구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금은 그 귀금속 섹터를 중심으로 한 관심이 유효하고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졌을 때 다시 한번 또 많이 올랐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린 종목들도 그때 좀 주춤해지는 흐름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또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관련한 시황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